일단 오늘 이제 프로그램 그 순서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일단 그 우리 동해식 와 계시는 다문화 우리 선생님들 여기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공유하면 들어가세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준 우리 가톨릭 관동대학교 링크 플러스 사업단에도 감사를 드리고, 또 동해시 그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이 단체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항상 이 글을 쓸 때도 너무 어렵고 말씀드릴 때도 이렇게 너무 이제 어려운데, 건강가정 다문화 가족 센터 지원센터인가, 그 기관에게도 그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오늘 순서는 먼저 그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는데, 1부는 그 우리 한국 그 막걸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그 술평론가 허시명 선생님께서 지금 강의로 줌으로 해서 이제 강의를 해드리고, 2부는 우리 그 저기 술평론가 그 허시명 교장 선생님이 이어서 그 전통주 명인이신 송준선 선생님께서 오늘 또 그 우리 전통술을 직접 여기서 빚어보는 체험을 하고, 그리고 또 저기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안에서는 거기서 또 직원들이 직접 키트를 가지고 같이 우리 하는 걸 배워가지고 같이 거기서 이제 체험을 하는, 직원들이 체험하는 걸 이렇게 해서 이온 방송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첫 번째 시간으로 그 서울 지금 명동 그 막걸리 학교, 한국 막걸리 학교에서 직접 우리 허시명 교장 선생님께서 오늘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해주실 건지 우리 교장 선생님을 모셔서 강의를 일단 온라인으로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허시명 우리 한국 막걸리 학교 교장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늘 그 새로운 기획과 또 다른 데서 시도하지 못하는 참신한 주제로 한국 막걸리의 매력들을 확장시켜내고 계시는 동해문화원과 또 동해 강원 막걸리 학교에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다문화 가족 얘기하는데 이제 막걸리 한국 막걸리 이야기할 때 제가 다문화 막걸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막걸리 술은 이 땅에서 그 샘솟 아무리 땅에서 샘솟는 물이라 하더라도 그 물은 그 어디선가 온 거잖아요. 하늘에서도 와서 땅에 스며들어서 다시 솟아난 것이지 땅에서 그냥 무슨 씨앗이 하나 있어 그냥 올라온 것이 아니란 말이죠. 술은 물과 같아서 어디선가 흘러와서 어디론가 흘러가는 거고, 그래서 서로를 닮아 있습니다. 다만 뭐 빠이주다, 또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옥간이라는 술이 있고, 또 일본의 사케가 있고 한국의 막걸리는 있지만 그게 그 지역의 풍토와 사람들의 먹는 어떤 습관, 음식의 식습관에 의해서 그게 조금 달리 각색돼 있는 거죠. 그래서 술을 통해서 서로 간의 문화를 잘 이렇게 술 자체도 교류돼 있지만 술을 통해서 서로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다는 것도 매력이죠. 우리가 새로운 사람 만나면 건배 한 잔 해야죠. 안 되면 뭐 차라도 한 잔 하는데 건배 한 잔 하면은 더 흥이 돋죠. 그럴 때 내 동네의 술로 그런 걸 한다면 훨씬 더 매력적일 겁니다. 하여튼 한국 문화의 한 자락으로서 막걸리와 한국 술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온 여성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 좀 이상한 나라래요. 왜냐하면 신랑이 이제 그러니까 한국 신랑을 만난 거죠. 베트남 여성분이. 직장에서 그렇게 술을 먹고 온대요. 직장 동료들끼리. 근데 베트남에서는 안 그런다는 거야. 퇴근하면 바로 집으로 오는 거죠. 집에 와서 왜? 하루 종일 직장에 있었으니까. 집에 와서 식구들하고 같이 보는 거, 식구들하고도 가족들 술 마시고 뭐 이렇게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왜 직장이 퇴근을 했는데 직장 동료들하고 왜 또 술을 먹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문화가 상당히 그
이 직장 일꾼들, 뭐 노동자죠. 저도 뭐 그 아무리 자영업을 하더라도 하다 보면 노동자예요. 노동을 해야 되는 거고 일하고 노동을 하는데 너무 노동 중심에 술 마시는 것도 노동에 연장돼 가지고 술을 마시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 술을 통해서 이제 다문화 가족 선생님들이 한국 문화를 조금 이해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술을 통해서 한국인들의 기질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 것인지를 오늘 강의를 통해서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이어질 강의는 이제 아시아의 어떤 술 문화에서 좀 비교 문화의 관점에서 한국 술과 뭐 동아시아의 술들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풀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문화재가 된 한국 술이라는 타이틀인데 PPT 화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시작해도 되겠죠? 우리 각자 그 반응도 봐야 되니까 말은 할 수 없지만은 제 강의 시작하는 거서 박수 한번 치면서 한번 진행할까요? 네, 잘 들어가고 있네요. 네. 온라인 강의는 줌은 이렇게 수화를 잘해야 된다고. 수화. 오케이. 질문 있으면 손 들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서 해주시고요. 아니면 채팅방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채팅방에 글을 남길 질문이 없다 하시는 분은 내가 살던 마을에 있었던 술 이름을 하나씩 올려주세요. 채팅 글에 그리면서 들었던 술 이름, 맥주도 좋아요. 그렇지만 지역의 술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했던 술, 때때로 어머니가 좋아했던 술, 동네 술이 있으면 그 이름을 올려주시면 우리가 새로운 문화에 대한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 공유하면서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예,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진행됐던 프로그램인데요.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도 나옵니까? 네. 좋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막걸리 빚기 행사를 하러 갔는데 헝가리 사람들이 상당히 술에 대해서 좀 길게 서더라고요. 이 부다페스트 도나우 강가에 있는 그 발라라는 박람회장에서 행사를 진행했어요. 여기 도나우 강의 야경이 좋죠. 이 야경이 바라보다 보이는 좀 반대쪽에서 한국의 날 축제가 진행되고 음악이 좀 흘러나오죠. 한글 글자입니다. 한국을 상징하는 키워드들이 여기에서 청사초롱도 보이고 물살도 보이고 그 다음에 안동 탈춤도 보이고요. 부채춤도 보이고 건물 벽에 빛을 반사시켜가지고 부채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헝가리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더라고요. 근데 그 배경에는 이런 게 있는 거죠. 바로 술 행사를 하는 곳 옆에서 한국 술 체험과 시음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한국 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지 이렇게 봤더니 바로 옆방에서는 K-팝 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K-팝 음악을 30초간 틀어요. 그러면 아는 노래는 춤을 같이 추잖아요. 이제 춤을 춰요. 이것은 3명만 아는 춤인 거예요. 네, 음악이 나왔는데 아주 신곡인 거죠. 3명만 춤을 추는 거고 이분들은 그러니까 대단히 K-팝의 리더들이죠. 오른쪽에 빨간 스타킹을 입고 있는 여성분은 거의 그 진행 운영자에 가까운 가장 리더예요. 자, 음악을 또 듣고 있어요. 음악이 흘러나와요. 무슨 음악이 나오나 지금 귀 기울이고 있는 거죠. 자, 아는 나라가 나오나 아는 노래가 나왔고 많은 사람이 아네요. 그럼 그 음악에 맞춰서 지금 춤을 추는 거죠. 알고 자, 음악이 계속됩니다. 네. 적극적이고 과감한 저 동선. 이게 이 젊은 여성들이 한국이나 K-팝에 관심을 가지니까 이 부모들이나
그 이웃들이나 친구들도 한국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솔직히 행사라고 한국식 시민회를 하는데 와서 한국식 행사를 보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길게 늘어서는 모습을 보고 이게 술이라는 게 다 문화와 함께 한국 술로 한류를 맛보다 이랬는데 제가 술빚기 하는 제 모습입니다. 설명을 하는 모습이고 항아리에 술 빚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한국 술도 가져가서 시음회를 하고요. 이런 비제 행사를 참여도 하고 끝나고 나서는 이제 대사가 헝가리 한국 대사가 만찬을 열어주더라고요. 저희 모습 이런 방식으로 이 춤추는 티셔츠에 써져 있는 글씨가 미 크레이지 하하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 미쳤다고 하하하 이런 메시지를 가는 여성분이 그 티셔츠를 입고 그 춤을 추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렇게 한국 문화라는 게 이제 그 케이팝이라는 게 그 젊은 친구들에게 그 가사도 호소력이 있지만 거기에 율동 춤추면서 자기를 표현할 수 있고 단체가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케이팝이나 지금의 이제 방탄소년단들이 있게 하는 그런 그 재미난 컨텐츠고 이날 케이팝 음악이 100곡 정도가 흘러나왔어요. 30초 간격으로 100곡이 흘러나오면은 100곡에 맞춰서 노래를 막 대단히 인기 있는 것은 다 나와서 떼춤을 추는 거고 신곡은 몇 사람만 나와서 하는 거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흥미롭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한 강의안을 보고 저 이제 슬라이드 화면이 보이시죠? 네. 저는 서울에서 막걸리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요. 채널술 유튜브에 여러 가지 영상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강원 막걸리 학교하고 했던 그 행사들도 조금 올라가 있고요. 최근 이런 책을 좀 썼습니다. 오늘 얘기는 술을 어떻게 만드는가, 한국 술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 얘기를 좀 풀어낼 거고요. 그리고 한국 술이 어떤 특징이 있는 것인지 얘기를 좀 하고 문화재가 된 술이 국가지정 문화재가 된 술이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배주고 하나는 면천두견주고 하나는 경주교동법주 그리고 막걸리 빚기입니다. 이번에 최근에 6월 달에 막걸리 빚기가 국가지정 문화재가 됐죠. 이 문배주 면천두견주 경주교동법주는 사실 한국에 살고 있는 오랫동안 살았던 한국인들도 잘 몰라요. 문화재로 지정된 술들이 전국으로 유통되지를 않아요. 문배주는 국가지정 문화재여서 판매가 마트에 가서 있으면 좋겠지만 마트에서 팔지 않아요. 왜냐하면 소량으로 만드니까. 면천두경주는 충청남도 그러니까 지금 동해안에 지금 동해시에서 진행하는데 정반대쪽이죠. 서해안이죠. 서해안에 충청남도 당진시 면의 면천 두견주인데 두견주가 진달래꽃을 두견화라고 불러요. 그래서 진달래꽃이 들어간 술이 두견주고요. 경주교동법주는 한국에서 이제 한국이 뭐 집안 자랑들 많이 하고 이제 뭐 본관이 어디냐 출신이 어디냐 이런 거 모을 때 경주 최씨다 강릉 최씨다 강릉 김씨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역을 기반으로 세거를 했던 모여 살았던 집안들이 있어서 그런 이름을 얻는데 경주 최씨 집안에서 빚는 경주 교동법주라는 술이 국가지역 문화재로 지정돼 있어요. 막걸리 빚기는 이제 강원 막걸리 학교에서도 국가지역 문화재로 막걸리 빚기가 진행되면서 같이 이런 붐들을 함께 타고 가고 있어요. 한국 술을 어떻게 빚는지 가장 기본이 되는 한국 술의 특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선생님들이 술에 이제 관심을 가지면 집에서도 막걸리 정도는 빚어 드신다고 한다면 한국 문화에 잘 스며들었다. 김치를 잘 만드신 분들이 계실 테고 또 장 만들기에 도전해 본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치 만들고 김치찌개 만들면 한국에 잘 적응한 셈이 되는 거죠. 거기에다 막걸리까지 이어진다면 그거 뭐 더할 나위가 없죠.
한국의 막걸리들은 쌀을 주재료로 하고요. 쌀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쌀을 주재료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발효제, 이 술을 삭히려면, 밥을 삭히려면 발효제가 필요한데요. 오늘 이 누룩을 써서 술 빚기를 제 지나고 나면은 이제 송분 선생님께서 해 주실 거예요. 그 밀누룩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누룩을 통밀을 빻아 가지고 단단히 디뎌서 누룩을 만들고, 그러면 이 누룩을 만드는 시기는 언제면 요즘이에요. 조금 이제 늦어지려고 그러는데, 한여름에 이 누룩을 만들어 가지고 띄워놓으면 곰팡이가 잘 쓸어요. 그럼 곰팡이가 이것을 이 곡물을 소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누룩 속에 당화 효소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이것이 들어가야 반드시 술이 돼요. 그래서 누룩인 거고요. 누룩을 만드는 모습이네요. 발로 이렇게 단단하게 디뎌 가지고 누룩을 만들고 있습니다. 누룩이 다 만들어진 모습이고요. 누룩이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누룩을 부숴요. 부셔 가지고 밥을 지어서 고두밥, 고슬고슬한 고두밥을 짓는 건데, 보통 집에서 밥솥에다 물 잡아서 밥을 지으면 진밥이 되거나 조금 누른 밥이 되잖아요. 근데 만두를 찌는 것처럼 증기로 찌면 밥이 고슬고슬해져요. 그 고슬고슬한 왼편의 밥에다가 잘 빠진 누룩을 섞어서 오른편에 선생님처럼 열심히 치대면 누룩이 골고루 고두밥에 묻거나 누룩물이 스며들어요. 이렇게 스며드는 건데, 고두밥을 찌는 것은 전통적으로 고두밥을 찌는 모습은 이러해요. 가마솥에다가 시루를 얹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쌀을 얹어 가지고 물에다 불려서 물백이란 쌀을 얹어서 고두밥을 찌죠. 잘 쪄진 고두밥이에요. 고슬고슬하게 밥이 쪄져서 이게 그냥 손으로 들어도 이렇게 손에 묻지 않고 이렇게 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진밥은 그러지 않죠. 손에 잔뜩 쌀알이 묻게 되는데, 이것은 물기가 좀 더 적어서 훨씬 더 다루기가 편해요. 이걸 고들고들해서 고들고들해서 고두밥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쌀에다가 이 누룩을 섞어요. 아주머니께서 누룩을 섞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룩을 섞어서 잘 치댄 다음에 바가지에다, 이제 항아리에다 이렇게 담는 거죠. 이게 한국의 전통적인 술 담는 도구 용기들이에요. 한국은 어, 중국 같은 경우는 교라고 큰 구덩이를 파서 술을 빚고, 일본은 목통에다가 술을 빚고, 전통적으로는 한국은 이렇게 옹기에 흙으로 구운 독에다가 항아리에다가 술을 담았고, 여기에다가 장도 담고 김치도 담았죠. 그래서 바가지로 떠서 항아리에 담는 모습입니다. 항아리에 담아서 양조장에서 이제 항아리는 좀 커요. 커서 한 300리터, 300리터면 쌀 3가마니 정도 이상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양조장에서 이렇게 항아리에다 술을 빚는 것이 덜어 있어요. 요즘은 이제 스테인리스로 많이 바뀌어서 항아리가 좀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도 여전히 있답니다. 자, 술이 발효되는 모습이에요. 끓고 있는 모습이에요. 무슨 밑에서 불 때 가지고 국물 끓고 있는 것 같아요. 라면 국물 끓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불로 지피나 싶을 정도인데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에 내부의 온도는 한 25도에서 30도 정도 되는데요. 온도가 너무 올라갈까 봐서 이렇게 둥근 냉각 사관을 넣어놨어요. 이 냉각 사관은 안에 사관으로 물이 흘러다녀요. 찬물이 흘러다녀 가지고 이 발효되는 술덫의 온도를 좀 낮추는 역할을 해요. 낮추는 역할을 하고, 이게 양조장이 스테인리스 발효통에 들어있는 술이 발효되고 있는 모습이네요. 술이 다 되잖아요. 그러면 맑은 술이 이렇게 생겨요. 그리고 쌀알이 좀 덜 삭은 쌀알이 좀 떠 있기도 한데, 그 옆에는 술밥들이, 빽빽한 술밥들이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대나무로 된 이 용수라고 부르는데요. 거른 망 같은 거예요. 길쭉하게 생겼는데, 이 용수를 술밥 속에다 이렇게 질러 넣으면은 안쪽으로 맑은 술이 개죠. 이걸 떠먹으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긴 거죠. 다 떠낸 건데 대나무로 된 용수를 술 떴을 때 넣는 건데, 이건 다 먹을 만큼 먹었네요. 그래서 이 상태고요.
이 술덫을 이제 가마솥에다 넣고 끓여요. 끓여서 이걸 소주 골이라고 하는데요. 끓여서 증류주를 만들어요. 소주를 만드는 거죠. 이 소주를 만드는 문화는 몽골에서 한반도에 한국에 전해진 건 한 800년 전에 전해져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주는 대체적으로 10세기경을 중심으로 해서 한 1000년 정도 인류 문명사에서도 소주가 대중화되는 건 1000년 안쪽이에요. 아랍에서 연금술사들이 금을 만들려다가 알코올 만드는 것들을 알게 됐죠. 사실 술이 양조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금을 만들다 받는 것과 흡사해요. 왜냐하면 소주 같은 경우는 금 같은 경우는 갖고 있어도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금이 쓰레기 휴지가 됐어 이런 얘기는 없잖아요. 금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가치를 측량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술도 증류주 소주 내리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요. 금보다도 더 매력적이죠. 금은 시간이 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건 아닌데 술은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소주의 매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알코올이라는 게 중동 지역의 아랍 지역의 알코올인데 지역에 따라서 아르히, 몽골의 아르히, 아라기, 아락 뭐 이런 식으로 아라크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전해오는데 동남아에도 이 소주를 부르는 이름이 아르히 뭐 이런 식으로 전해오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거 들어보신 분들은 댓글로 한번 남겨보세요. 그런 말들이 우리 동네에서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조금 이따 그 술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술은 특징은 뭐냐면요. 한국 술이 한국에서 성장하지 않은 분들이 느끼는 그 외국인 관광객들도 놀라워하는 게 뭐냐면 농사를 짓는데 술을 주더래요. 외국인 그 워킹 할리데이라고 해서 일하면서 30살 이하의 청년들이 여러 나라를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뭐 한국하고 만약 호주 뭐 연결됐다고 한다면 보통은 젊은 친구들이 25이나 30 안 된 친구들이 호주에 가서 취직을 못 하잖아요. 외국인들이 돈을 벌면 안 돼요. 관광객으로만 있지. 근데 젊은 친구들의 워킹 홀리데이로 이렇게 한 경우는 그 취직을 할 수 있어요. 알바 같은 걸 할 수 있어요. 가수원에서 일하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국에 그런 방식으로 워킹 홀리데이로 이 여행원분이 농촌에서 일을 하는데 일하다가 술을 주더래요. 그래서 일이 끝난 줄 알았대요. 근데 또 일을 시키더래요. 막걸리 주고. 이렇게 새참이라 그러는데요. 일의 중간 과정에 술이 나와요. 그러면 그 술을 먹고 또 일을 하는 대단히 흥미로운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이에요. 어, 선생님들께서 성장한 지역에서도 그렇게 일하다가 술 한잔하고 다시 일하는 그런 문화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있으면 그게 어떤 술인지 한번 댓글에 남겨놔 보세요. 근데 한국에서도 요즘은 직장에서 술 마시는 거 뭐 큰일이죠. 잘못하면 해고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이 끝나고 술 마시죠. 일이 세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단합도 하고 회식도 하느라고 직장인들끼리 이렇게 술을 마신답니다. 때때로 어떤 직장은 그 직장인들끼리 서로 단합을 자주 하라고 회식비도 나온답니다. 그럼 회식비 그거 술 안 마실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떤 데는 회식비가 좀 쌓여 있어가지고 그것 가지고 술 마신다 그러고 그런 팀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직장인의 술 만화들이 예전에는 뭐 단체로 먹고 막 격렬하게 먹었는데 요즘은 코로나도 있고 상황이 많이 바뀌었죠. 개인의 자율성을 많이 이렇게 배려하는 직장 문화로 변해가면서 술 마시는 문화도 뭐 단체로 막 폭탄주 마시고 이런 것보다는 취향별로 술 마시는 문화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는 한국 사회가 좀 더 건강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하면서 술을 주고 그 먹는 것은 주로 막걸리죠. 막걸리는 도수가 6도밖에 안 돼요. 맥주 4도짜리하고 좀 흡사해요. 맥주는 맑기 때문에 4도 4도, 4, 5도 정도 돼서 좀 더 가뿐할 텐데 막걸리는 6도 되고 또 약간의 고형분들이 있죠. 지금이 앙금들이 있어가지고 6도보다는 좀 세게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그 한국의 술은 노동하면서 맞은 술들이 특징이라고 한다면
중국의 대표적인 술은 마오타이를 꼽을 수 있죠. 오량액, 수정방 이런 것들은 도수가 높아요. 40도, 50도 막 돼요. 이런 술들은 농사 지을 때 못 마셔요. 마시면 그냥 기절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센 술을 마시는 것은 중국 음식들이 조금 더 기름에 튀겨낸 어떤 음식들이 좀 많아서 그런 건 아닌가. 또 육류 반찬들을 참 중국 중국 식당의 음식들 푸짐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음식이 기름지고 양이 많다 보니까 또 소주하고 만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사케, 일본 청주 사케라 그러죠. 대체적으로 15도 안팎 되는 건데 스시나 초밥하고 연결시켜서 팔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세 가지 대표적인 한중일 술들인데 이 세 가지 특징에서 여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독한 술을 마시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전쟁을 할 때 술이 필요하거든요. 밤에는 낮에는 무기를 들고 싸우지만 밤에는 단합을 위해서 술이 좀 내려요. 하사를 해줘요. 그래서 전쟁통에서 임금님이 그 사회 리더가 장수들한테 내리는 선물이 있으면서 그게 술이에요. 술이어서 뭐 술을 얼마나 많이 보내겠습니까? 한 독을 보내든지 몇 병 보내든지 하겠죠. 그러면 장수들이 어떻게 그걸 병사들하고 술을 나눠 먹냐면 그 술을 우물에다가 부어요. 그래가지고 우물물을 떠서 마시면서 파이팅을 외치는 거죠. 나는 너희들과 함께 마셨다. 더 대군을 이끌고 있는 데는 강물에다가 술을 부어요. 그리고 그 강물을 나눠 마시면서 마치 우리는 너희들을 끔찍하게 생각한다. 이 술 한 잔도 나눠 먹으려 하지 않느냐. 이런 방식으로 어, 동지애를 추구하죠. 그랬을 때 주로 동원되는 게 소주예요. 중국이 대륙이 넓고 또 많은 지역 간의 어떤 갈등도 있고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민족 다문화잖아요. 다문화고 여러 가지 뭐 소위 그 변방에 있는 민족들이 세력이 커져서 중앙을 계속적으로 공격해오는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속에서 증류주가 조금 더 단련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 사케에도 소주가 들어갑니다. 뭐 군용주라고 해서 그 아시아 전쟁을 벌일 때 이 술들을 조금 사용했죠. 군 병사들을 위로하는 술로 쓴다는 거죠. 자, 양조장 한국의 대표적인 양조 브랜드 중에서 막걸리는 이동 막걸리가 있습니다. 이동 막걸리는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는 술이고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동해시에서 송정 막걸리가 있죠. 송정 해변에 송정 막걸리가 있고 가게에 있는데 송정 막걸리 한번 맛보시고요. 강릉에는 주문진 동동주, 주문진 탁주가 있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양조장들이 있습니다. 이건 포천의 이동 막걸리고 여기는 이제 술 항아리가 전시되어 있는 양조장인데 포천에 그 산사원 갤러리라고 포천의 이 느린마을 막걸리 또 뭐 동네방네 막걸리 이런 것들을 기획해서 만드는 회사의 야외 전시장입니다. 이건 1930년대 무렵에 지어진 양조장 건물이에요. 그때는 이제 시멘트도 없고 하니까 목조주택을 해서 흙으로 담을 쌓고 거기 바깥에는 회를 두르죠. 석회를 두르는 건데 지붕이 조금 높다는 게 특징이고요. 지붕 처마 밑에 보면은 약간의 빈 공간이 보여요. 빈 공간이 보이는데 이것은 통풍구 역할을 해요. 이 양조장은 서울에서 한 세 번째 정도로 잘 팔리는 지평 양조장입니다. 지평은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인데요. 이 지평면이 이 양조장이 문화재 지정 자료로 지정돼 있죠. 문화재급인 거예요. 그리고 술도 만들고 있는데 요즘은 술이 어찌 잘 팔려가지고 내다 팔아요. 어디 내다 파냐면 저기 내다 파는 게 서울에 많이 내다 파는데 만들기를 춘천에서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그 양평은 경기도인데 춘천 가서 만들게 되니까 강원도 술이 돼 있죠. 그래서 서울시장에서 서울에 오시면 쉽게 볼 수 있고 강원도 쪽에도 지평 막걸리, 동해도 아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지평 막걸리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만 길게 하면 조금 더 심심할 수 있어서 잠깐 쉬어가는 의미에서 제가 원래는
술 전문가지만은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문학을 전공하면서 시 쓴다, 소설 쓴다 이러다가 술만 열심히 먹어가지고 시나 소설은 못 쓰고 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내가 다시 또 글을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하고 한국에서 가장 인기 투표를 하면은 인기 투표 1위 시인이 이 시인입니다. 백석이라는 아주 잘생긴 남자인데요. 1980년대 오른쪽에 나이 드신 옷을 입은 분이 백석 시인입니다. 잘생겼죠. 음, 이분은 함경도가 고향이고요. 함경도가 고향이고 어, 한반도가 분단이 됐을 때 북한에서 계속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이 된 거죠. 북한이 고향이니까. 이분이 시는 지금 잘 한국에서 남한에서 잘 인기 있는 시인으로 대접을 받고 있는데 제가 시를 한 편 읽어볼게요. 어, 아주 매력적인 연애시예요. 연시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이 있는데 사랑이 조금 어려웠나 봐요. 주변 환경이. 그 여성분하고 같이 살고 싶은데 잘 만만치가 않아 가지고 눈 오는 밤에 산골에서 자기 그 애인을 생각하면서 쓴 글이에요.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인데요. 나타샤가 아, 자기 여자친구인가 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우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건이 와 얘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나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옆에 나타샤가 없어요. 자기 마음속에 나타샤가 있고 나타샤가 눈이 팔팔 나리는 눈이 오는데 어떻게 내가 나타샤를 사랑하는데 눈이 올 수가 있겠어요. 나타샤를 사랑해서 눈이 온다고 시인은 얘기하고 있어요. 눈이 푹푹 나리는 날에 나타샤를 사랑하고 있을 뿐인 건데 그리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유는 깊은 산골 마가리는 움막이에요. 움막집에 가 살자. 눈은 날이고 나타샤는 생각하고 나타샤는 아니 올 리 없대요. 꼭 온다는 거예요. 벌써 내 속에 들어와 있고 근데 내가 이렇게 산골로 나타샤라고 오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지는 것이 져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 같은 건 더럽다고 더러워서 버리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나타샤하고 함께 살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시가 1930년대 지금으로부터 90년 전에 쓰여진 시예요. 이 시가 발표되니까 서울 장안에서는 나타샤가 도대체 누구냐 시끄러웠대요. 나타샤를 찾아라 나타샤가. 그런데 내가 나타샤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평생토록 북한에서 살게 된 백석 시인을 생각해서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살았던 한 여성이 내 사랑 백석이라는 나중에 책을 써서 바로 나다 이런 얘기들 해요. 거기에 그분이 쓴 글에는 이렇게 나와요. 누런 미농지 이렇게 옛날 편지 봉투가 좀 노을해요. 뜯어보니까 당신이 친필로 쓰신 한 편의 시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라는 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봉투에 넣어가지고 시를 써서 자기한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니까 얼마나 감격해서 오싹 몸이 자지러졌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평생을 이 한 여성으로 하여금 평생토록 못 잊고 홀로 그분을 그리워서 이 글도 쓰고 그리워하면서 나중에 당신이 운명할 때까지 그렇게 됐고 이분이 누구냐면 서울의 그 궁궐 근처에
북궁 그 북촌에 길상사라는 사찰을 기증한 분이에요. 이 사람이 요정을 운영했어요. 요정을 운영해가지고 큰 요정을 나중에 스님한테 법정 스님한테 헌정을 해서 그 사찰이 길상사가 됐대요. 그래서 그 사랑이 이런 공관과 함께 이렇게 기억되네요. 이런 근데 여기에 소주가 나오죠. 소주가 나와서 시를 한 편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1시, 2시 지금 50분인데 3시 반까지 이어져서 하는 건데 한 뭐 5분 정도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 할까요? 조 국장님. 그냥 바로 하시죠. 계속 할까요? 예, 그러면은 바로 조금 더 빨리 마치죠. 저 바로 하고 한 예, 10분 정도 예, 더 예, 빨리 마치는 걸로 예. 하는데 에, 그 이 술이라는 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술이라는 게 문화예요. 음식은 문화이기 때문에 저희들 뭐 이 짜장면은 중국에서 들어왔고 돈가스는 일본에서 들어왔고 유럽에서 일본을 거쳐서 들어온 거죠. 오스트리아에 갔더니 돈가스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파스타 이탈리아에서 들어왔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음식 문화가 섞이는 거죠. 뭐 베트남의 쌀국수도 베트남에서 들어오고 그래서 음식은 참 서로 간에 차별이 없는 것 같아요. 다문화예요. 대단히 수평적이에요. 각 나라의 음식이 제자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업이나 군사력이나 국력이나 그런 것은 막 이렇게 강한 나라 강대국이 있고 기업도 다국적 기업이 있어가지고 막 강한데 음식은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음식은 태국 음식 얼마나 매력적으로 유럽이나 뉴욕이나 이런 데 먹힙니까? 베트남 음식도 쌀국수도 대단히 매력적인 음식이기도 하고요. 이런 음식들이 서로 대단히 서로 한 그릇의 음식의 자기 공간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소주는 몽골 침략기니까 1200년대, 지금으로부터 800년 전에 한반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소주 앞에 백석 시인이 마셨던 그 소주도 그때 800년 전에 들어온 술이에요. 소주를 만드는 원리예요. 소주를 만드는 건데 가마솥에다가 잘 익은 술을 넣고 끓여요. 그러면 이게 증발이 돼요. 술은 에탄올인데요. 증발이 되는데 증, 증발되는 온도가 물보다 낮아요. 그렇게 되면 물보다 먼저 에탄올이 증발이 되고 그 증기가 위에 찬물에 닿아가지고 액화가 돼요. 그래서 이 소주대에 타고 내려오는 것이 이 소주인 거죠. 소주를 만드는 원리예요. 한국은 이제 오래된 막걸리 양조장들이 있어요. 어, 북평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북평 양조장, 강원 막걸리 학교도 예전에는 이런 건물이 있었을 텐데 새로 이제 판넬 구조로 좀 바뀌어가지고 오래된 흔적은 좀 느껴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지역을 이렇게 지역에 예전에는 동네마다 면 사무소가 있는 곳이면 양조장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양조장들이 있는데 이곳은 경상북도 문경에 있는 가은 양조장이에요. 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붕 구조도 지붕이 공간이 넓으니까 지붕에 이렇게 나무 트러스트 구조가 있고 해서 있고 해서 문화재로 등록 문화재로 지정이 돼 있네요. 지금 리모델링 한참 중이고 공사 중이에요. 이렇게 옛날 방들도 있어요. 나무로 되어 있는 1930년대에 지어졌기 때문에 나무로 되어 있는 2층 사무실의 모습이에요. 벽면에 보니까 이게 흙이 이렇게 쏟아져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흙이 아니고 이것이 이 벽면 사이에 있는 왕겨예요. 왕겨. 쌀을 벗겨내면 왕겨를 벗겨내잖아요. 그걸 왕겨를 벽 사이에 넣어서
그 보온제로 쓰는 거죠. 온도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해요. 그래서 위쪽 창에 보면은 빛이 들어오는, 왼쪽 창에 빛이 들어오잖아요. 이곳 빛이 보이는 곳하고 안쪽 벽면하고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두께가 보이잖아요. 그 두꺼운 만큼이나 그 안에 완개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완개가 지금 쏟아져 나와 있는 모습이네요. 아, 명주. 명주란 무엇인가? 이름 있는 술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게 사실 궁금하죠. 명주는 술 이름을 얻게 되는 건데, 이름을 얻으려면은 지역의 출신 지역이 있어야 돼요. 한국의 막걸리, 중국의 뭐 마오타이만 하더라도 마오타이가 지명 이름이잖아요. 스카치 위스키 같은 것도 스카치다, 스코틀랜드 이 지명 이름을 안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사케가 있지만은 사케도 뭐 니가타의 어떤 사케들이 이름이 있으면 그 니가타 이름이 붙죠. 이런 어떤 출신 지역구가 있고, 이런 건 뭐냐면 술은 그 지역의 농산물로 빚어요. 그 술이 되는 재료가 곡식, 우리가 주식은 곡식과 과일 이걸로 만들어요. 곡식과 과일이 아닌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가 꿀일 거예요. 벌들이 이게 꿀술이 있거든요. 근데 꿀은 또 식물이 만드는 거잖아요. 벌이 옮겨다 놓은 것이지 벌이 만드는 게 아니라 또 꽃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꽃, 식물과 식물에서 재료가 나오는 거죠. 그때 곡물 하고 과일 이 재료를 만들기 때문에 모든 술은 어떤 재료를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농사지은 재료를 했느냐라고 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지역의 이름과 함께 흘러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세월이 조금 더 붙으면 또 이름이 더 길게 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명주가 탄생하는데, 한국의 이름을 얻은 명주들이 이렇게 지역마다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강원도만 볼까요? 강원도 감자가 많이 재배되니까 평창에 감자술, 진부에 감자술이 있어요. 홍천에 이제 옥선주라고 해서 옥수수로 빚었던 술인 것 같아요. 지금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횡성에 율무주가 있네요. 율무라는 곡물로 만들고, 여기도 아쉽게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춘천에 강냉이 술이 있네요. 강냉이 옥수수 술인 거죠. 아무래도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농산물로 술이 빚어져요. 그렇다면 동해 같은 경우는, 동해시 같은 경우는 뭘로 술을 빚어야 되나? 동해에서 가장 많이 나는 곡식으로 만드는 건데, 아무래도 농토가 이 바다가 가깝고 산이 또 백두대간이 멀지 않고 해서 농토가 한정돼 있죠. 귀한 땅인데, 동해시는 귀한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을 욕심을 내 가지고 뭐 석회 광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좀 저로서는 죄송한 일이기도 한데, 땅을 흙을 그냥 팔아 가지고 산다라는 건 참 어미의 가슴을 파서 사는 것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저는 받는데, 농토가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어서 농산물이 다양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벼나 또 보리나 밀이나 또 귀리나 잡곡류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잡곡, 옥수수나 이런 잡곡을 이용한 술들이 매력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렇게 지역마다 이런 술들이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가 된 술 중에서 세 개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문배술이라는 거예요. 한자로 인간문화재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이건 재료가 왼쪽에 붉은 것은 수수고요. 오른쪽에 토실토실하는 건 조예요. 좁쌀이에요. 재료가 좁쌀하고 수수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산간지방의 술이다 이렇게 느껴지죠. 원래는 평안도 평양술이에요. 평양술인데 이 술을 빚는 분이 이 남쪽으로 피난 내려와서 지금은 김포에서 빚고 계세요. 소주 증류주예요. 독한 술이에요. 언제 기회 되면 문배주를 한번 맛보세요. 어, 문배주를 맛보기 위해서 수수를 강원도 어디에서 재배를 해서 수수를 재배를 하는데 공급이 원만하지 않는가 봐요. 그래서 이 술을 빚은 이기춘 선생님이 뒤뜰에다가 수수밭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수를 재배해서 술을 빚으신답니다.
자, 이건 술도 속에 붉은 것은 꽃이에요. 득연주는 진달래 꽃술이에요. 진달래 꽃을 구경 보신 적 있으시죠? 동해 쪽에서는 봄날에 3월에 소나무가 많을 텐데 소나무 밑에 진달래꽃이 올라오죠. 제가 지난 봄에는 동해 두타산을 올라갔어요. 두타산에 올라가면서 두타산성 가는 길가에 소나무 밑에 진달래를 가장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올해 진달래는 제가 다른 곳에서는 보지 못하고요. 동해에서밖에 못 봤어요. 또 물론 길 가다가 보이긴 하지만 산속에 누가 저기 씨를 뿌린 것도 아닌데 혼자 저렇게 잘 돋아났구나. 그리고 진달래는 잎이 나기 전에 꽃이 먼저 피어요. 이른 봄에 3월 중순, 하순경에 이렇게 피는데 동해 문화원하고 행사를 하면서 빈 시간이 잠깐 나가지고 두타산성에 올라갔었죠. 그때 진달래 구경했는데 저 꽃잎 따서 진달래 술 빚을 걸 이런 생각으로 한편으로 했는데 제 꽃이 아니었어. 못 땄네요. 자, 득연주는 한 1200년, 1100년 정도 되는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득연주 유래가 면천 득연주라고 했는데 이 득연주를 빚었던 분이 한 935년이니까 딱 1100년 정도 됐네요. 그 전에 영랑이라는 여성분이 아버지가 몸이 아프니까 온갖 약을 해드려도 안 나으세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산신령이 진달래 꽃으로 술을 빚어서 아버지께 드리라 그래서 그걸 빚어 드렸대요.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은행나무 2그루를 심었대요. 그 은행나무가 지금까지 저렇게 크게 전해온대요. 면천에서. 이렇게 술도 위에 진달래, 마른 진달래 꽃잎을 이렇게 가득 뿌려놨네요. 그리고 그 영랑이 술을 빚을 때 샘물로 술을 빚었는데 그 샘이 안심이 지금도 전해져 와요. 1000년도 넘는 우물인 거죠. 샘물이 있고 우물이 그렇게 깊지 않아요. 지표에서 이렇게 한 4, 5m 밑에서 솟아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우물은 1000년이 된 게 아니라 10,000년도 되고 몇만 년이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이 샘솟는 게 그렇게 오래된 우물이 있어서 우물을 그 득연주의 고향과 같은 곳이라 해서 우물각을 만들어 놨답니다. 그리고 이제 경주 교동법주가 있죠. 경주 교동법주는 경주 관광지, 한국에서 최고 가는 관광지, 경주들 한 번씩 다녀오셨죠? 외국인들 오셔도 서울, 경주, 부산, 제주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제 동해안으로도 많이 갔죠. 속초, 강릉 뭐 이렇게 동해안으로도 바닷가에 여러 가지 드라마의 장소가 돼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동해에도 많아졌는데 경주는 뭐 석굴암, 불국사 뭐 여러 가지 그 천년 고도기 때문에 신라라는 왕국이 있었던 한 나라의 수도가 돼서 1000년을 유지했던 공간이기 때문에 유물들이 많아요. 그리고 경주에 사시는 분들도 그래서 자존심이랄지 자부심이랄지 애양심이랄지 이런 게 아주 커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명한 술이 경주 교동법주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는 경주고 경주에서 가장 유명한 게 석굴암인데 석굴암만 보고 경주 교동법주를 맛보지 않았다면 경주를 다 맛보지 못했네요. 경주 교동법주를 통해서 경주의 오래된 맛을 한번 맛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주의 황남빵도 유명하죠. 네, 가시면은 경주 교동법주도 물론 요즘은 인터넷으로 택배로 주문할 수 있어요. 술값은 조금 나가요. 4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이 술은 인터넷하고 또 이 집에서만 팔아요. 경주에 가면 이 경주 최씨 집안에 종택이 있는 곳에 이 집이 있어요. 오래된 집이 300년도 넘는 집이에요. 이 집에 술이 살고 있네요. 이 술을 곱게 빚었던 할머니가 한국에서는 술을 여성분이 빚죠. 보통 집에서 살림하듯이 음식 한 가지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이 할머니가 빚는 건데요. 빚은 건데 음식 솜씨가 아주 좋았죠. 좋아서 드실 만한 건 술이었어요. 어,
그다음에 이제 막걸리 빚기인데요. 막걸리 빚기가 국가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6월에 행사를 했는데 막걸리를 빚을 때 이제 필요한 게 이제 누룩 만들기죠. 누룩 만들기인데 이 국가 무형문화재 행사를 하던 날에 막걸리 누룩 만드는 걸 시연을 한번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막걸리 한국에 누룩마을이 하나 있는데 그건 부산에 있어요. 부산의 금정산성 누룩인데요. 금정산성 누룩의 명인께서 이날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기념행사를 하던 날에 이 누룩 만드는 걸 시연해 줬는데 제 옆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행사장의 맨 앞줄에 저도 앉아가지고 그날 왜 막걸리가 빚기가 국가무형문화재 인지에 대한 기조연설을 제가 했답니다. 대단히 막걸리 학교를 운영하기를 잘했구나. 막걸리 빚기 문화재가 됐을 때 왜 이게 문화재인지 제가 대표 설명을 할 수 있어서 대단히 영광스러운 자리고 제가 아버지한테 자랑했어요. 아버지 가문의 영광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막걸리 빚기 조금 이따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지난달에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막걸리 브루워리 투어, 양조장 투어 영상으로 만들고 제가 오늘처럼 그 조연섭 국장님이 동해 강원 막걸리 학교에서 키트 나눠주고 술빚기 체험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60명, 한 번에 30명씩 해서 60명으로 해서 외국으로 영상을 송출해서 술빚기를 했답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는 한국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컨텐츠로 막걸리 빚기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런 정도 제가 오늘 얘기를 하고 제가 막걸리 학교 오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하죠. 발효되지 않는 꿈이 있습니까? 그럼 바로 막걸리 학교에서 함께 발효시키시죠. 이렇게 됐는데 동해 막걸리 학교에서도 강원 막걸리 학교에서도 우리 동해 문화원과 함께 동해에 나는 곡물로 술을 빚어 가지고 동해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이 선물로 물론 술값은 받아야 되겠죠. 선물로 줄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이 만들어질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제가 막걸리 빚기 행사를 했을 때 그 유청길 명인께서 누룩 만드는 것들이 상당히 비밀스러운 작업이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되니까 어, 화면을 영상을 제가 안 띄워놨나요? 그 어, 화면을 제가 안쪽에서 안 띄워놔 가지고 지금 바로 음, 보기가 그러는데요. 그러면 그 제 그 말로 설명을 할게요. 어, 이, 이 잠깐만요. 제가 좀 할 수 있으면 음, 어. 밖에 나와가지고 제가 다시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네요. 예, 이게 그 영상이 채널술 유튜브에서 금정산성 막걸리 만들기 한 10분짜리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것을 채널술 유튜브 가입 구독해 주시고요. 거기에서 영상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한번 해 주시고요. 그 영상 게재돼 있으니까 그걸로 선생님들이 언제든지 들어와 보실 수 있으니까 채널술에 들어오셔서 금정산성 이 두 가지 것을 검색에 넣으면은 그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봐주시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좀 받고 얘기를 하도록 하죠. 네, 질문 있으신 분은 손을 들으셔도 되고 채팅에 글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네, 채팅방에 유튜브 채널을 가입해 주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선생님이 최은지 선생님께서 백석 시인을 좋아하시나 봐요. 한국에 인기 투표하면 시인 1위가 예전에는 김소월이었어요. 근데 지금 백석이래요. 평론가들이 뽑는 최고의 시인. 인기 투표를 하더라도. 강사님이 백석을 말씀하시니 더 반갑습니다. 7회의 마지막을 통해 다시 만난 시인입니다. 백석 시인은 특히 백석 시인의 국수라는 시가 아주 긴 시인데 진짜 맛깔스럽게 겨울에 동치미 국물 뭐 국수 얘기를 한 게 있어요. 명시죠. 먹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각적인 시를 남겨놨던 시인이 백석이에요. 저도 앞으로 먹는 음식에 대한 시를 좀 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음식과 함께 영원할 수 있을 것 같아. 꼭 그런 시를 써보고 싶어요. 아, 술이 거기 술이 우미강 선생님 그 술인가요? 그러죠. 코레일에서 기념술로 만드는 상품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을까? 안동 소주가 들어있을까요? 보시죠.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 소주 속에 네 이강주가 들어있네요. 네 이강주가 코레일 열차 속에 이강주가 있는데 그 이강자 배리자 배하고 생강강자 배하고 생강이 들어있는 술이에요. 알코올 도수는 그렇게 높지 않아요. 25도짜리 술인데요. 전라북도 전주에서 만들어져요. 이거 조정영 대표님이 그걸 만드시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가장 향기로운 술을 이강주라고 꼽아요. 이강주에서 배의 시원한 맛과 생강의 활달한 느낌이 들어있는 술이에요. 이런 이강주급의 술을 버금가는 술을 동해 그 문화원하고 함께 부평양조장에서 만들자고 제가 조국장님한테 얘기하는데 조국장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양조장을 지금 안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쪽에서 술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그냥 주면 제가 고발할 거예요. 술을 양조면허 없이 술을 주면은 조국장님이 감옥에 가요. 그렇기 때문에 양조면허를 내셔야 돼. 시민들이 주민들이 술을 맛보시려면 부평 양조장이 양조면허를 내야 되는데 부평 양조장에서 지금 공연만 하고 있고 술을 만들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상당히 심기가 불편해요. 양조장에서 술을 만들어야지 노랫소리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정도. 자, 지난번 코레일에서 받은 이강주 잘 아시는 분들이 객석에 다문화 가정 8분이 다문화 술에 대해서 아시는 술 이름들을 자기 동네 술 이름들 적어주시면 좋은데 적어주시는 분들이 아니고 영어로 적어주셔도 돼요. 현지어로 보내도 돼요. 코로나가 이제 체험을 하기 위해서 술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온라인 방송 술을 만들고요.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술 빚기 강의를 하니까 오늘 술 잘 빚은 거 배우셔가지고 집에서 할 일 별로 없어요. 집에 밖에 있으면 술이라도 열심히 빚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서 술 빚는 분들이 늘어나고 저도 온라인 강좌를 만들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서울에서도 진행을 합니다. 네, 질문 없습니까? 그 뒷강의가 아주 기대되기 때문에 빨리 술 빚기를 해서 술을 빚고 싶은 거예요. 송분선 선생님께서 네. 이 동해안 벨트에 동해 쭉 부산에서부터 저기 고성까지 걸쳐서 술 제일 잘 빚는 분, 잘 빚는 분이세요. 네, 맞아요. 조현석 국장님은 부산에서부터 고성까지 벨트 속에서 가장 엔터테이너 이런 진행을 잘 하시는 분이세요. 서울에서 스카우트 할까 봐서 동해문화원에서 자리를 줬대요. 그래서 송분 선생님 맛있는 술을 이렇게 빚으셔서 저도 송분 선생님 술이 그리워요. 그래서 자꾸 송분 선생님이 강릉에 계시는데 강릉에 가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이 없으면 선생님 이제 이렇게 해서 이론은 오늘 순서는 마무리를 하고 실습을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 박수 한번 더 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